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리와 함께한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 책은 2025년 12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부키, 저자는 모리 슈워츠, 번역은 김미라님입니다. 이 책은 전세계 4천만 독자가 사랑한 노 철학자의 인생 수업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 실제 주인공이 죽음을 앞두고 전한 삶의 지혜. 전 세계인이 인생 멘토로 선택한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사랑한 위대한 스승의 마지막 메시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실제 주인공 모리 슈워츠 교수. 그는 불치병에 걸려 1년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럴 경우 절망과 불안에 휩싸인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리 교수는 류게리병으로 온몸이 마비되어가는 상황에서도 더 열정적으로 더 남은 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인의 인생 멘토로 선택한 위대한 스승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그의 모습은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뿐 아니라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을 대하는 제 태도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오래도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시간이 많다는 착각 속에서 오늘의 감정을 내일로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자는 죽음을 코앞에 둔 순간에도 삶을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더 천천히 더 깊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놀랍다가 이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은 모리 교수가 말하는 존엄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지만 마음까지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부끄러움 대신 인간다움을 선택했고 약해지는 자신을 숨기기보다 솔직하게 드러내며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강함이란 결국 버티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용기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다루지만 읽는 내내 슬픔보다 따뜻함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지만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인생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전 세계 4천만 독자가 사랑한 노 철학자의 인생 수업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전 세계 4천만 독자가 사랑한 노 철학자의 인생 수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실제 주인공이 죽음을 앞두고 전한 지혜. 알랭드 보통, 스카펫, 오프라 윈프리가 극찬한 위대한 스승. 생의 마지막 인력, 모리 슈워츠 교수가 우리 모두를 위해 남길 나와 타인,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용서, 지혜와 치유의 아포리즘. 전 세계인이 자신의 인생 멘토로 주저없이 선택한 위대한 영혼의 마지막 메시지. 마이클 조던, 빌 게이츠, 조디 포스터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감명을 주었다. CNN.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며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배우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다.
Part 1. 지금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Chapter 1. 언젠가는 내 몸에 한계가 찾아옴을 기억하자. 몸이 약해지고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대비하자. 몸이 약해지고 고장나는 때는 언제나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이 순간을 대비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충격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1994년 내가 루게리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어야 할까? 아니면 그래도 살아봐야 할까? 나 같은 상황에 부닥친 사람 대부분이 그러하듯 너무 끔찍한 병이어서 그냥 단념하고 죽을지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쓸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나는 살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존엄성, 용기, 유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다짐했습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나는 능력이 되는 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했고 다행히 지금까지는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경이 망가지면서 근육이 시들고 굳는 바람에 신체 기능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혼자 뭔가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아침에 면도할 때나 밥을 먹을 때 손을 끝까지 들어 올릴 수가 없었죠. 마치 손에 커다란 쇳덩어리가 매달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음식 삼키기조차 힘듭니다. 기침도 심하고요. 가끔 음식을 넘겨보려고 하면 아주 오랫동안 잘게 씹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음식 공급 튜브 없이 내 힘으로 양분을 섭취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것이 내겐 가장 큰 상실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큰 상실은 언어장애입니다. 오 소리를 내며 목에서 더 걸립니다. 그리고 말이 자꾸만 어눌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초기 신호 중 하나죠. 말은 평생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대여서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주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고 있어요. 뭔가를 시키거나 요청하거나 마음속 감정이나 머릿속 생각을 드러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활용하는 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내 목소리를 듣는 방법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침묵 활용,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이미 말해두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말하면 내 대답을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말로는 표현하지 못해도 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얼굴 근육은 잘 움직여서 표정을 지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의논하고 내 피드백이나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는 내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단답형 질문으로 바꿔 말해야 할 겁니다. 이것이 내가 앞으로 닥칠 언어 상실에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목소리를 잃었을 때 새로운 기계 장치나 도구가 나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예측한다고 해서 신체 능력 소멸에 완벽히 대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상실은 너무나 강력해서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르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는 있어도 실제로 닥치기 전까지는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틀림없이 나는 한동안 우울에 시달릴 겁니다. 얼마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마 2, 3일쯤 지나면 다시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걷기나 말하기 같은 능력을 잃든 이전보다 정신이 흐려지든 더 많은 상실을 예측하고 대비하십시오.
그럴수록 적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현재 나의 몸 상태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지금 이 순간의 자신과 몸 상태,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최근에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인 알렉산더 로원이 쓴 몸의 배신을 읽었는데 참 유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이 늘 완벽하다고 믿거나 적어도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몸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항상 건강할 것이고 몸은 언제나 적절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신의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왜 이런 터무니없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내 생각에는 스스로를 병이나 죽음과는 멀리 떨어진 존재, 언제까지나 젊음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냐 착각하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나약한 존재, 실제로 언제든 쓰러질 수 있는 존재,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애써 외면하거나 쉽사리 인정하지 못합니다. 몸이나 질병은 나의 일부일 뿐이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자신의 몸이나 질병에 너무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몸은 당신 전체가 아닌 일부일 뿐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며 자신의 몸과 질병에 온통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예전에 나는 집단 치료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치료 집단은 자신의 병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남성 환자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모임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병 때문에 얼마나 쇠약해지고 힘든지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신세 한탄은 당사자를 더 괴롭고 비참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모임에 속한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죠. 결국 그는 치료 모임에서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몸이 아프며 다른 뭔가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 그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질병에 집착하며 몸의 포로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면 몸이 모든 삶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에는 삶 전체가 부상이나 기능장애, 결핍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몸이 아프더라도 세상에는 노력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다른 건강하고 즐거운 일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몸을 다치며 마치 자아가 상처 입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나 자신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 신체 부위를 전부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악 개념과 가치관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며 바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라는 자아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정, 통찰력, 직관이 있습니다. 요컨대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정서, 심리, 직관을 비롯한 여러 능력이 있는 한 자아는 잃어버리기는커녕 줄어들지조차 않습니다. 신체 제약이나 기능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몸 상태 때문에 자신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나는 류게리병에 걸리고 난 뒤 심리와 정서 면에서 많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류게리병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 자신답다고 생각합니다. 챕터 2 절망이 나를 뒤흔들어도 꿈을 잃지 말자. 원하는 것에 지금 당장 갖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자. 언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가갈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너무 좌절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더라도 짧게 끝내십시오. 간단히 말해 좌절감이란 욕구에 따라 행동하기가 불가능할 때 또는 욕구에 따라 행동했는데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 메모를 하고 싶은데 연필이 멀찍이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연필이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닿을 만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아예 시도조차 못합니다. 이때 좌절감은 연필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 없다는 데서 옵니다. 만약 연필이 닿을락 말락한 거리에 있다면 잡으려고 노력해 볼 겁니다. 그런데 끝내 연필을 잡지 못하며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좌절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연필 없이는 하고 싶은 메모를 할 수 없으니 좌절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경우 나는 몸이 갈수록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심란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냥 누군가를 불러 연필 좀 달라고 부탁합니다. 좌절감이란 싹이 애초에 자라지 못하게 미리 차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신체 제약에서 오는 좌절감은 무척이나 고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좌절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 나이나 건강 상태에 상관없이 알고 있던 단어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난감했던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 경우는 이렇습니다. 한창 말하고 있는 도중에 딱 알맞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도무지 떠오르지 않아요. 이럴 때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단어를 억지로 생각해내려고 애쓰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보통 저절로 떠오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니 결국에는 기억날 거라는 걸 잘 압니다. 지금 당장 생각해내고 싶어 하죠. 이것이 좌절의 기본 특징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좌절합니다.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가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좌절감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좌절감에 휘둘려 필요 이상으로 인생을 어렵게 만들지 말자. 병이 진행되거나 악화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좌절감 관리하는 법을 익혀두십시오. 병세가 나빠지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지나친 좌절감에 시달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자고 스스로 다독이죠. 이처럼 속상하게 만드는 무슨 일이든 나름의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목이 몹시 마른데 주변에 물을 가져다 줄 사람이 없다고 해봅시다. 팔에 힘이 없어서 혼자 휠체어를 밀고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갈 수 없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을 포기하는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않기로 받아들여 보세요. 처음에는 그러기가 무척 힘들지만 일단 해보면 다음부터는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좌절감을 관리할 줄 모르면 자꾸 쌓여 결국은 늘 불안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도 필요 이상으로 인생을 어렵게 만들지 마십시오. 챕터 5. 나의 과거를 떠나보내자. 과거 속에서 헤매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과거를 활용하자. 당신이 활발히 했던 모든 일, 인생에서 했던 모든 경험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당신의 자원입니다. 잘 활용해 보십시오. 과거를 활용하는 것과 과거 속에서 헤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예전에 못된 사람을 만나서 나도 똑같이 못되게 굴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다고 해봅시다. 나는 이제 그때의 경험을 살려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며 다른 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대응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는 성공한 경험에서는 장점을 취하고 실수한 경험에서는 자책하는 일이 없이 배울 점만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후회는 던져버리고 찜찜한 관계는 풀고 끝나지 않은 일은 매듭지기에 가장 좋을 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이 책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용히 묻습니다. 이 책은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